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나사연입니다.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데워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장 어귀에서 만난 한 꼬부랑 할머니를 보고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한 청취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던 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담긴 사연인데요. 경기도에서 보내주신 김영민님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님. 저는 경기도에 사는 53살 김영미라고 합니다. 매일 오늘의 사연을 들으며 공감하고 위로받다가 오늘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려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전 늦은 오후장을 보러 동네 재래시장에 들렀습니다. 북적거리던 시장도 파장 분위기인지 조금 한산해졌더군요.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를 사들고 집으로 향하는데 시장 구석진 길목에 쪼그려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이 기역자로 굽다 못해 거의 땅에 닿을 지경이셨습니다. 좌판이라고 할 것도 없는 낡은 신문지 위에 직접 다듬으신 듯한 시금치 몇 단과 쪽파 두어 줌이 전부였죠. 햇볕에 그을려 검고 마디마디 굵어진 손으로 연신 시금치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시금치라도 한 단 팔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그 굽은 등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굽은 등이, 그 거친 손이 3년 전 하늘로 가신 제 아버지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콩나물 봉지를 든 채로 시장 한복판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30년 전, 제가 어릴 적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벽돌과 시멘트를 짊어지고 사신 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막노동이었지요. 배움이 짧아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할 줄 모른다며 굳은 살이 박인 손을 늘 부끄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했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갈라진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면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든든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이 없으셨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같은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르는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을 겁니다. 동네에 중국집이 새로 생겼는데 그 앞에서 나는 짜장면 냄새가 어찌나 달콤하던지요. 며칠을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월급날이라며 제 손을 잡고 그 중국집에 데려가셨죠. 저는 개에 눈 감추듯 짜장면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흐뭇하게 저를 보시며 물만 들이켜셨습니다. 아버지는 왜 안 드세요? 물으니 아빠는 밖에서 실컷 먹고 왔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종일 굶으셨다고 딸아이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싶어서 당신은 물배를 채우셨던 겁니다. 그날 아버지가 드신 것은 짜장면이 아니라 딸의 행복이었겠지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하굣길도 생각납니다. 우산이 없어 교문 처마 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저 멀리서 누군가 절뚝이며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공사장에서 퇴근하는 길이었는지 작업복 바지는 흙탕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땀과 비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제게 우산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산은 살이 두어 개 부러져 비가 줄줄 새는 고물 우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성치 않은 우산마저 제 쪽으로 기울이시고 당신의 어깨는 비를 몽땅 맞고 계셨습니다. 아빠, 비 다 맞잖아. 소리치자 아버지는 아빠는 괜찮다. 우리 영미 감기 들면 안 되지 하시며 당신이 입고 있던 낡은 잠바를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잠바에서는 시멘트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빗물이 뒤섞인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세상 어떤 향수보다도 포근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당신이 젖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식의 안위만을 걱정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일거리가 줄어 힘들어 하셨죠. 등록금 낼 날은 다가오는데 어머니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철없이나 대학 가야 하는데라며 투정만 부렸습니다. 그 말이 아버지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영미 등록금이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며칠간 더 위험한 철거 현장에 나가 밤낮으로 일하셨다는 것을요. 다리를 조금 절뚝이시기에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넘어졌다고만 하셨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의 다리뼈와 바꾼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새 가방, 새 신발 타령만 했습니다. 시집 가던 날 아버지는 제 손에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아빠가 우리 딸 주려고 모은 거다. 보태 써라. 그 통장에는 아버지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작 당신은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다해진 내복을 입으시면서도 자식에게는 무엇 하나 더 해주시지 못해 안달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 이거 안 받아요. 아버지 쓰세요 하고 뿌리치던 제 손에 억지로 통장을 쥐어주시며 가져가라. 아비 노릇 한번 제대로 하게 해다오. 하시던 아버지의 붉어진 눈시울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신 아버지는 결국 몸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좀 그만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제가 울며 말릴 때마다 아버지는 버릇처럼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굽어가셨습니다. 젊은 날 벽돌을 짊어지시던 그 기세등등한 어깨는 온데간데 없고 시장에서 본 그 할머니처럼 등이 굽어갔습니다. 젊은 시절 딸을 위해 짊어졌던 그 삶의 무게가 나이가 들어 고스란히 굽은 등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 굽은 등을 볼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 등록금이, 내 결혼 자금이 아버지의 허리를 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는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기력이 쇠의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은 미안하다.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셨을까요? 평생을 나는 없이 오직 자식을 위해서만 사셨던 분인데 당신의 청춘과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어 저를 키워내셨는데도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한 건 난데 아빠 미안해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시장에서 구분 등을 한 할머니를 본 그 순간 3년간 꾹꾹 눌러왔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콩나물 봉지를 든 손이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시장의 그 할머니는 사실 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등이 굽어가는 줄도 모르고 손이 거칠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괜찮다고만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시금치 몇 단을 사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뵙는 것만 같아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할머니의 굽은 등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는 더 이상 무거운 짐 지지 마시고 굽은 허리 쫙 펴고 편히 쉬고 계시나요? 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시던 짜장면 실컷 드시고 계시나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딸이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울림이 되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김영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그 이름이 가진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네요. 시장에서 만난 구분 등에서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셨다는 그 마음이 참 먹먹하게 다가옵니다. 괜찮다, 미안하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그 말들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겠지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헌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김영민님, 아버님은 하늘에서 분명 곱게 자란 따님을 보시며 내 딸 장하다 하고 흐뭇하게 웃고 계실 겁니다. 그 굽은 등이, 그 거친 손이 우리를 키워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쌀쌀한 날씨,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행의 나사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